반갑다. 나는 층간소음연구소 김정은 박사다. 나는 여기 모인 너희들이 겪고 있는 층간소음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채널을 만들었다. 첫 번째 영상은 위집 층간소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도록 하겠다. 우선 내가 겪은 층간소음 에피소드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의 경험을 먼저 얘기해야 너희들이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긴 영상이 될 테니 잘 따라오기 바란다.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랫집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 집 2층에는 짐승 5마리가 살고 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뛰어다닌다. 새끼 짐승이 3마리가 있는데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갖가지 잡기놀이를 하고 다닌다. 어느 날 새끼 짐승 3마리가 멍멍 울음소리를 지르며 밤 11시에 뛰어놀아서 경비실을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넣었다. 경비실에서 윗집에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용하라고 하는 통화가 우리 집까지 들렸다. 그러자 윗집에서 수컷이 새끼 짐승들을 향해 니들 빨리 들어가서 자 라고 사람 말을 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우리 집까지 들렸다. 그리고 나서 3분 후 윗집 수컷이 우리 집으로 내려와 배를 눌렀다. 내가 나가니 윗집 수컷이 사람 말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층간소음 민원 받았는데 억울해서 내려왔다. 우리 애들 지금 다 자는데요. 라고 했다. 이어서 우리 집 올라오셔서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내가 아파트에서 오래 살아봤는데 층간소음이란 게 대각선에서도 올 수 있고 아래층에서 올 수도 있고 옆집에서 올 수도 있다라는 본인을 계열받게 하는 레전드 발언을 씨부렸다. 위와 같은 말은 층간소음 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며칠 후 하루는 또 너무 뛰어서 경비실을 통해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이번엔 윗집 암컷이 우리 집에 내려왔다. 사람 흉내를 내며 말을 하는데 니네 집 아들이 소리 지르는 건 생각 안 하냐? 라고 하며 우리 집 탓을 했다. 그래서 본인이 윗집 암컷에게 아줌마 라고 하니 아줌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라며 지랄을 떨었다. 그러더니 그 여자가 경찰을 불렀다.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층간소음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찾아와서 지랄을 하더니 본인이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야 당연히 뭐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감. 이런 욕구에만 충실히 사는 하찮은 짐승들 때문에 공권력만 낭비되는 것이다. 아까운 내 세금. 6.25 전쟁이 북한에서 기습공격을 했듯이 윗집에서 우리 집에 기습공격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멸공을 위해 층간소음 전쟁을 다짐하게 되었다. 층간소음에 대응한 첫 번째 방법으로 본인은 민사로 조지려고 했다. 행동력이 빠른 본인은 바로 데시벨 측정기와 핀마이크를 사서 천장에 붙여서 설치했다. 그리고 윗집에서 쿵쾅댈 때마다 데시벨 측정되는 영상과 소음을 동영상 촬영했다. 이것을 2주치 정도 모아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민사로 대응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적립금 쌓는 느낌이라 괜찮았다. 하지만 3일 정도 하니까 얘네가 간헐적으로 쿵쾅거리고 내가 이걸 녹음하려고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녹음을 하기 위해 귀를 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윗집 발망치가 더 잘 들렸다. 본인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금방 포기했다. 두 번째 방법이자 마지막 방법이다. 인터넷을 뒤져서 쉐이크본이라는 골전도 스피커를 찾았다. 리뷰도 1,000개 이상 달려 있었는데 그 리뷰 1,000개 모두 읽어봤다. 대단한 물건이었다. 그리고 나는 17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처음이자 마지막 무기를 손에 넣었다. 김정은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심정이 이해가 간다. 너희들 계속 내 얘기 듣고 있니? 일단 까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놓기 바란다. 알겠지? 구독, 좋아요 눌러라. 자 그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쉐이크본을 사면 아주 친절한 설명서가 온다. 그 설명서를 보고 설치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설치 장소는 화장실 천장을 추천한다. 화장실 천장에 점검구가 있는데 그 뚜껑을 열면 콘크리트 천장이 나온다. 거기에 쉐이크본을 바짝 대서 설치하면 된다. 유튜브에 보면 층간소음 음원이 있다. 토르발망치, 생활소음 12가지 믹스, 반야심경, 감스트 포병지, 드릴소리 등등 맘에 드는 음원을 찾아서 틀면 끝이다. 우리 집에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집 현관문 밖에 나가서 들어도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오직 윗집으로만 소리가 크게 들린다. 처음에는 볼륨을 40% 정도로 발망치 소리를 틀어줬다. 윗집에서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보복소음을 내기 시작했다. 일부러 쿵쿵 뛰어다니면서 보복소음을 냈다. 그러나 사람은 기계를 못 이긴다. 한 10분 보복소음을 내더니 조용해졌다. 그렇게 그날 하루는 조용했다.
다음날 윗집은 어제의 공격을 까먹었는지 새끼 짐승들이 또 소리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도 발망치 40%로 틀어줌 그러더니 윗집에서 일부러 보복소음을 더 내기 시작함. 한 30분 윗집에서 쿵쾅거리며 보복소음을 내길래 반야심경을 볼륨 60%로 틀고 밖에 나갔다가 3시간 후에 들어왔다. 들어와 보니 보복소음이 끝나 있었고 윗집은 반야심경을 못 견디다 나갔는지 조용했다. 그 다음날 윗집이 낮에 눈에 띄게 조용해짐. 오 이거 효과 있나? 싶었다. 근데 짐승이라는 건 기억력이 짧은 법. 그러다가 밤에 또 새끼 짐승들이 소리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다. 발망치 소리 볼륨 50%로 틀어줬다. 그랬더니 윗집에서 수컷도 집에 함께 있는지 천장이 무너지게 보복소음을 30분 정도 내기 시작했다. 진짜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웃으며 그 소음을 녹음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전쟁이구나. 발망치 소리 70% 50방향으로 틀어줬다. 윗집에서 열받았는지 엄청나게 보복을 하더니 힘든지 10분 후 잠깐 잠잠해졌다. 그 순간 낌새가 이상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 멀리 경찰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오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불렀구나 한 1분 있다가 발망치 소리를 딱 껐다. 그러니까 경찰 부른 윗집 짐승들이 당황했는지 깨갱거리며 일부러 본인을 도발하려고 그러는지 보복소음을 엄청나게 내기 시작했다. 물론 다 영상 찍어놓음. 경찰이 왔다. 본인이 나갔다. 우선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건 경찰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경찰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집 안에도 들어올 수도 없다. 그러니 절대 쫄지 말고 나가서 경찰에게 친절히 대응하면 된다. 경찰이 말하길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소음이 안 들리시냐? 라고 했고 본인은 엄청나게 잘 들립니다. 라고 했다. 경찰이 혹시 망치 소리, 공사장 소리 같은 게 들리시나요? 라고 했고 본인은 네라고 했다. 경찰이 어디 쪽에서 소리가 가장 잘 나시나요? 라고 했고 본인은 안방 화장실과 주방 쪽에서 잘 난다고 했다. 그리고 경찰에게 본인이 물어봤다. 누가 신고한 건가요? 그러니 경찰이 신고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본인은 아까 녹화한 윗집에서 보복소음 낸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윗집에서 이렇게 날뛰고 있으니 윗집을 신고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영상을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다. 본인들이 봤을 때 윗집이나 우리 집이나 막장으로 보였으리라. 아무튼 경찰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으니 그곳을 통해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해야 한다. 너님들은 절대 쉐이크본을 틀지 않았으며 그 존재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해야 한다. 경찰이 오면 무조건 윗집만 욕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우퍼 스피커? 그게 뭐예요? 라고 맞대응하면 된다. 경찰은 절대 너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경찰이 너님의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층간소음 따위로는 압수수색영장 따위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절대 쫄지 마라. 대신 현관문 밖에서 쉐이크본으로 내는 소음이 들리게 크게 틀면 안 된다. 꼭 현관문 밖에서 너님이 튼 음원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고 적당히 소리를 조정해서 틀어라. 그리고 나서부터는 윗집이 엄청나게 조용해졌지만 가끔씩 짐승들이라 기억력이 딸리는지 새끼 짐승들이 참다 못 참았는지 울부짖으며 간헐적으로 뛰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짐승은 자고로 조련해야 제맛인 법. 그럴 때마다 드럼소리 볼륨 50%로 3시간 내리 틀어놓는 식으로 공격했더니 경찰을 자꾸 부르길래 늘 똑같이 경찰에게 모르쇠로 맞대응을 해줬다. 그리고 윗집에서 보복소음 내는 영상 녹화한 것을 경찰에게 보여줬다. 경찰은 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해 보라며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돌아간 윗집도 경찰이 해결을 못해주니 개빡침. 이렇게 경찰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한 3번 정도 반복된 후 윗집에서는 더 이상 본인들의 보복소음을 내도 효과가 없고 경찰도 해결 못해주는 것을 알았는지 엄청나게 조용해졌다. 그러나 본인은 그동안 윗집에 당한 게 많아서 간헐적 소음 음원을 만들어서 윗집을 조련시켰다. 화난 마먹 울음소리 10초간 발사. 3분 휴식, 코병지 감스트 8초간 발사. 12분 휴식, 토르발망치 10초간 발사. 33분 휴식. 이런 식으로 음원을 23시간짜리를 만들어서 며칠 틀어줬다. 처음에는 저 소리가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보복소음을 내더니 예측할 수 없게 간헐적으로 조지니까 윗집 짐승들도 포기하더라.
예측 불가능하게 간헐적으로 조지니까 경찰도 부를 수가 없음. 경찰 불러도 소음이 안 나거든. 이렇게 전략을 바꾸니까 확실하게 조용해졌다. 자, 본인이 이제 층간소음 대처법을 요약해서 정리해주겠다. 첫 번째, 쉐이크본으로 윗집을 엄청나게 조져도 너님이 들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절대 공권력으로 너님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대 우퍼 스피커를 틀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모르쇠를 하면 된다. 알겠나? 너님은 쉐이크본, 우퍼 스피커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된다. 모르쇠가 무적이다. 하지만 반대로 윗집에서도 똑똑한 짐승이라면 자기네들이 뛰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윗집도 층간소음 가해자가 안 된다. 이래서 민사를 걸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윗집에서 내는 소음을 데시벨 측정하고 녹음하고 영상 찍고 별 지랄을 다 해도 증거 효력이 없다. 윗집에서 뛰었다는 정황 증거일 뿐이다. 윗집에서 뛰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상, 애들이 뛰고 있는 걸 찍은 영상이 없으면 증거 효력이 없다. 또는 윗집에서 우리가 뛰었어요. 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똑똑한 짐승이 위에 살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안 뛰었는데요. 이렇게 모르쇠로 나오면 법적으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냥 너님 혼자만 녹음하고 영상 찍느라 헛고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님도 똑같이 쉐이크본으로 소음을 틀어줘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기억해라. 너님은 쉐이크본, 우퍼 스피커 존재 자체를 모르며 너님은 그런 것을 틀지도 않은 것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면 된다. 두 번째, 쉐이크본 설치는 아랫집에 꼭 피해가 안 가게 쉐이크본 하단부의 마감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본인의 경우에는 그냥 생으로 쉐이크본을 설치했는데 추후에 아랫집과 아랫집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까지 다 들렸다고 한다. 너무 죄송해서 그 이후 마감 처리를 확실하게 했다. 아래의 마감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의자 위에 푹신한 쿠션이나 메모리 폼 베개 등을 놓고 그 위에 쉐이크본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면 화장실 사용에도 바닥에 물이 쿠션을 적시지 않으며 충격파가 아래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아랫집에 피해가 안 간다. 꼭 명심해라. 층간소음은 절대적으로 윗집이 아랫집에게 가해자다. 너님 또한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되면 안 되므로 꼭 신경 써서 설치해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자 위에 쉐이크본을 사면 주는 까만색 스펀지 플러스 두꺼운 책 플러스 스펀지 플러스 두꺼운 책 플러스 스펀지, 그리고 그 위에 쉐이크본을 설치해도 아랫집으로 피해가 안 간다. 꼭 참고해라. 세 번째, 경비가 오든 경찰이 오든 나가서 친절하게 맞이해라.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해라. 대신 윗집에서 엄청나게 뛴다는 것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꼭 보여줘라. 경비든 경찰이든 다 알고 있다. 너님이 쉐이크본을 튼다는 것을. 그렇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뭐라 못하는 것이다. 집 안에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말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집 안에 봐도 되냐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저희 집이 지금 지저분하고 아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막 잠들었다는 식으로 거절하면 된다. 절대 집을 보여주지 마라. 그리고 경찰이 오는 것을 확인하는 팁을 알려주겠다. 쉐이크본을 틀다가 이거 좀 강하게 나가야겠는데? 라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너님이 화가 나서 쉐이크본을 3시 40방향으로 틀게 되는데 이러면 윗집에서 천둥처럼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못 버티고 경찰을 부를 것이다. 너님 이 3시 40방향으로 튼다고 한다면 그렇게 세팅하고 나서 창문 밖을 잘 주시해라. 저 멀리 아파트 정문으로 경찰차가 보이면 1분 후에 바로 꺼라. 그러면 윗집 짐승들이 너님을 도발하려고 엄청나게 보복소음을 낼 것이다. 쉐이크본 틀어. 이 자식아. 그렇지만 웃으며 꺼놓으면 된다. 그러면 경찰은 또 와서 너님에게 아무것도 못한다. 왜? 아무 소리 안 들리거든. 네 번째. 본인이 해보니 3시간 내리 음원을 틀어놓는 것은 하지 마라. 그리고 볼륨을 70% 이상 쉐이크본 매뉴얼상 3시 40방향 틀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서 아랫집까지 피해가 간다. 그러므로 볼륨은 꼭 40에서 50% 12시 1시방향까지로 틀기 바란다. 작은 소음이더라도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지속되면 짐승들이 미친다 정말로. 그러므로 쉐이크본 소리가 너님에게 작게 들린다고 3에서 4시 방향으로 틀지 마라. 즉, 위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화난 마먹 울음소리 10초간 발사. 3분 휴식, 코병지 감스트 8초간 발사. 12분 휴식, 토르발망치 10초간 발사. 33분 휴식, 이런 식으로 예측 못하게 12시 1시 방향으로 조지는 것을 추천한다. 다섯 번째, 쉐이크본이 악스선으로 연결해야 하므로 핸드폰과 쉐이크본 앰프를 연결하기 좀 빡세다.
커넥터를 따로 마련하는 등 핸드폰을 꼭 앰프 악스선에 연결해야 하므로 동선이 제한되어 아주 불편하다. 본인은 블루투스 리시버를 2만원 정도에 사서 쉐이크본 앰프에 연결했고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동시켰다. 그래서 편안하게 거실에서 이 음원 저음원 틀어가며 개성있게 윗집을 조련했다. 2만원 아까워하지 말고 블루투스 리시버 꼭 사길 바란다. 6번째,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너님 이 패배자가 된다. 너님이 어설프게 쉐이크본 틀었다가 윗집 짐승들의 보복소음만 맞고 맘 약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너는 식민지 국가가 되는 것이다. 멸공의 마음가짐으로 아랫집과 다른 이웃들까지 저버릴 생각으로 한번 할 때 제대로 윗집 짐승들을 조련해야 한다. 절대 약해지지 마라. 7번째, 윗집에서 찾아오든 인터폰을 하든 경비가 오든 경찰이 오든 모든 대응을 할 때는 무조건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 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녹음기를 개별적으로 주머니에 소지를 하던 꼭 증거를 남겨라. 너님이 윗집에 처맞든 욕을 먹든 협박을 당하든 그 모든 것이 윗집을 조질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그리고 녹화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님은 이성을 유지하게 된다. 꼭 녹음이든 동영상 촬영이든 켜놓고 대응을 하기 바란다. 본인의 경우에는 윗집 짐승에 몇 대 처맞을 각오를 하고 대응했다. 내가 한 대라도 맞는 순간 윗집을 조지는 게 아주 손쉬워지기 때문이다. 본인은 집안 실내 복도에도 카메라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하고 대응했다. 녹화 녹음 명심해라. 8번째, 뉴스를 보면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서 아랫집이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다. 그리고 윗집에 찾아가면 주거침 입죄가 성립된다며 너님들에게 걱정하게 글을 싸질러 놨다. 마치 우퍼 스피커를 틀고 윗집에 찾아가서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오해하지 마라. 이 처벌을 받은 사람은 병신이다. 본인이 윗집에다가 내가 우퍼 스피커 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윗집 현관문 앞으로 수십 번 찾아가서 라면을 브루스타로 끓여 먹는 등 병신짓을 했다. 그래서 처벌받은 것이다. 본인의 말을 못 믿겠으면 판례를 찾아봐라. 처벌받은 그놈이 병신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너님들에게 앞에서 뭐라고 당부했는가? 기억해내라. 모르쇠로 일관하면 된다. 나는 그런 거 모름 이 7글자로 너님은 처벌받지 않음을 꼭 명심해라. 결론만 말하자면 짐승에겐 매가 약이다. 쉐이크본으로 당한 것에 100대를 돌려줘라.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어봐야 층간소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게 되는 것이다. 경찰이든 경비실이든 층간소음은 해결해주지도 못하며 해결해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저 관습적으로 방문만 할 뿐이다. 해결은 너님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다. 쫄지 말고 조져라. 질문 있으면 댓글로 받겠다.